안녕하세요, 플라잉브로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인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에 잠시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 14일이 필수인 현재 귀국을 앞둔 많은 유학생, 교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미리 고려하고 준비해 오면 좋은지 A부터 Z까지, 그리고 입국 시 절차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귀국 전 고려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자가격리 장소 구하기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집, 에어비앤비, 국가에서 지정한 격리시설입니다. 집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국내에 거소지나 친척이 있는 경우 집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집으로 정하는 경우 가족들이 함께 거주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입국자 가족 간의 확진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왕이면 따로 지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주 중인 가족분들이 마찬가지로 함께 14일을 자가격리 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뉴스를 보면 한국에 계시는 가족분들이 자택을 자가격리 장소로 내어주고 안심숙소라는 곳으로 이전하셔서 14일간 지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주소지 근처에 있는 안심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숙박료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출발하시기 전에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은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가족분들이 한국에 현재 거주 중인 상태고 거기서 자가격리를 하실 계획이라면 한국에 계신 분들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의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입국 시에 제출을 하셔야지만 해당 주소지에서 자가격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옵션인 단기 렌트나 에어비앤비 같은 주택 임대입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나 단기 주택 임대를 하시는 경우에는 좀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주택인 경우가 다중이용업소로 등록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원룸들이 보통 다중이용업소, 즉 고시원 같은 걸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확인을 하셔서 해당 지자체나 그리고 호스트 각각의 동의를 모두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호스트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용으로 현재 주소지를 이용할 거를 미리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지자체에도 더블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에어비앤비나 단기 주택 임대를 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할 예정인데 혹시 해당 주소지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셔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호스트분들이 지자체나 보건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실 방을 내놓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간혹 다중이용시설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을 내놓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식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어 보니까 한 가지 나오는 팁인데요. 이 단기 렌트 집을 구할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모든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할 수 없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일반 쓰레기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막 버리고 싶죠. 그래서 분쇄기가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분쇄기가 없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냉동에다가 다 얼려둡니다. 얼려뒀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한국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외국에서 많이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잠깐 밤에 나갔다 오면 되지 14일 동안 진짜 집에만 있냐? 예, 사실입니다. 진짜 집에만 계셔야 됩니다. 한국 어디 가나 CCTV가 다 있고요. 맘먹고 찾아보려고 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집에 두고 갔다 하더라도 저도 답답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파트 나온 다음에 CCTV 다 있고요. 엘리베이터에 CCTV 다 있고 1층 현관에 CCTV가 다 있어요. 제가 거주했던 12층이었는데 1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밖으로 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4일 동안 정말로 나가지 못하고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마당이 있는 집이면 더 좋고요. 베란다가 있는 집이면 더 좋죠. 근데 서울이면 또 비쌉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시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추천을 드리고요. 지방에 가면 좀 단점 중에 하나는 배달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왕이면 테라스, 적어도 테라스가 있고, 왜냐면 테라스가 있어야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밖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름 동안 쓰레기를 한 공간 안에서 원룸 안에서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부분들도 얼릴 수 있는 냉장고 같은 게 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주택을 임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에 있는 에어비앤비 자가격리라는 카페랑요,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같은 카페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더 나은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장소 세 번째 옵션은 바로 국가에서 지정한 자가격리 시설입니다.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연수원 시설 뭐 이런 부분들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내국인들은 들어가시기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 조건 자체가 단기 체류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그리고 무증상자여야지만 이 격리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따로 격리시설에 직접적으로 예약을 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즉 내가 예약을 해서 나 이곳에 들어가서 자가격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들은 첫 번째 옵션인 자가격리주택, 자가주택,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인 에어비앤비나 단기주택 렌트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국내 거소지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용이 가능한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첫 번째 신청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주소지, 여러분들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로 연락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왜 집을 못 구하는지, 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가 없는지, 예를 들면 그 집에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다거나 기저질환자 혹은 노약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주택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택을 알아보려고 백방 노력을 해봤지만 주택조차 임차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해당 보건소가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그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주고요. 그 메일을 작성을 하시게 돼서 격리시설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하는 국가지정 격리시설이 나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주소지와 일치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가족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서울에 있는 국가지정 격리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성남에 계시다면 성남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가지정 격리시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좀 지방에 거주를 하고 계셔서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인근에 있는 국가시설로 격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곳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격리시설이 없겠죠.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한 격리시설이 한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해당 주소지에 나의 친인척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 해당 친척께 부탁을 하셔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준비를 하셔서 해당 보건소에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고 컨펌을 받아서 국가 격리시설로 격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국 전 고려해야 될 사항에서 일단 첫 번째, 자가격리 장소를 구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이 있고 세 가지 옵션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 현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자가격리 장소를 구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죠? 비행기 티켓을 사셔야겠죠. 자, 비행기 티켓 사실 때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착 시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오전 중으로, 즉 오후 12시 이전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티켓팅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다행히 자가격리 장소가 마포구였기 때문에 7만원으로 방역택시를 이용해서 집까지 갔지만, 혹시라도 자가격리할 장소가 굉장히 지방에 있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장소였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항에서 보니까 집에 가지 못하고 다음날 첫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미리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입국 시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입국 전에 비행기에서 3가지 서류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평소 작성하던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그리고 추가된 특별검역 신고서, 그리고 건강상태 질문서, 이렇게 총 3가지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주의점은 주소란을 적는 곳이 있는데, 이 주소지는 집 주소가 아닌 자가격리를 하실 주소를 적으셔야 됩니다. 도착 후에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차, 두 번째는 방역택시,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지역별로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와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차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혹은 친구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키를 던져주면, 혹은 그 차 위에 키를 올려놓고 키를 받아서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깔끔하죠.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국가에서 지정한 방역택시 혹은 국가에서 지정한 해외 입국자 특별 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차나 방역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착 시간이 언제가 되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방역택시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저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였는데 미터기가 아니라 지역별로 정액 요금제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인천공항에서 마포구까지 적혀있는 대로 7만원 카드로 계산을 했고, 특히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방역택시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부터 전라도 목포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정된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 버스를 이용해야지만 나름 저렴한 방법으로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수도권 지역은 입국자 전용 특별 수송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광명역 전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이동 후에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여 지방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저녁이 되면 막차가 끊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실 분들은 가능한 오전 중으로 입국 드릴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평균적으로 하루 4번 정도 운행이 되기 때문에 입국 절차 소요 시간도 계산을 해서 적어도 오후 6시 전에는 입국 게이트 밖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비행 티켓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시나요? 오전 중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경우는 아무래도 입국을 할 때 불안한 마음이 좀 생겨요. 불안해서인지 건강 염려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도 못 자고 불편하고 피곤하다 보면 저기 비행기에서 목이 따끔거릴 수도 있고, 침을 넘기는데 인후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찜찜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유증상자로 내가 체크를 해서 검사를 공항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에서도 나름 민폐를 끼칠까봐 밥도 먹지 않고 마스크를 비행기 내에서 내내 쓰고, 어쨌든 유증상자로 분류가 되면 자가격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항에서 공항 근처에 있는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검사를 받는데 오후 5시 정도 4시 정도에 아마 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5시간에서 6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항에 계속 잡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에 입국을 해서 검사를 받았고요. 검사 결과가 한 오후 9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게이트 밖으로 나가니까 No! God, please, no! 방역 택시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자가격리 장소가 마포구였기 때문에 7만원으로 방역택시를 이용해서 집까지 갔지만, 혹시라도 자가격리할 장소가 굉장히 지방에 있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장소였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항에서 보니까 집에 가지 못하고 다음날 첫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미리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유증상자로 체크를 하게 되면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 결과가 오후 8시 넘어서 나오게 된다면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는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자차나 방역택시밖에 없다. 방역택시를 이용하면 다행이지만 지방이어서 굉장히 멀어서 방역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특별 수송버스를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최대한 도착을 하시게끔 티켓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증상자로 체크를 했는데 한 오후 5시쯤 귀국을 하면
공항 내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기다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후 5시에 검사를 받으면 검사 결과가 적어도 뭐 11시, 12시, 1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5시 이후에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격리시설, 시설연수원이나 호텔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 7시에 검사 결과를 받고 음성이 나오게 되면 다시 공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마찬가지로 자차 혹은 뭐 방역택시 혹은 특별수송버스를 이용해서 자가격리 시설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저처럼 뭐 오후 3시, 4시 뭐 이때 입국하시는 분들은 밤 10시까지 공항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입국했을 때는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 그래도 밤 되니까 춥더라고요. 가시면 호일 같은 거 한 장 나눠주는데 저는 그 호일이 그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왜 노숙자분들이 신문지 하나 가지고 싸웠는지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유증상자로 체크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증상자이십니다.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검역장 빠져나오시고 나면 자가격리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한 주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서류 작성 후에 검역 확인증과 함께 짐을 찾으시고 입국장 앞 밖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물론 입국장 빠져나온 이후에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하시는 방법은 3가지 방법 동일하고요. 근데 특별 수송버스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 내려준대요. 그 해당 자가격리 장소에 있는 지자체의 보건소에 강제로 그냥 하차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검사를 받고 도보를 이용해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자차나 방역택시를 이용하신 분들은 자가격리한 장소에서 일단 뭐 짐을 푸시든지 하시고 3일 이내에 그 해당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다 하여도 자가격리 14일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음성 나왔으니까 잠깐 밖으로 나가도 되겠지, 저녁 때 사람 없을 때 잠깐 콧바람 쐬러 나갔다 와도 되겠지 부탁드립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국이 굉장히 CCTV도 잘 돼 있고요. 핸드폰으로 추적도 가능하고 맘만 먹으면 진짜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냥 허술하게 생각하고 그러시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안 생기기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시기 전에도 필요한 물건들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마스크 최소한 한 2-3장 정도는, 특히 또 비행기 오래 타면 입냄새 나잖아요. 사실 찝찝해서 이제 비행기 화장실도 이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양치질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 세니타이저랑 그다음에 닦을 수 있는 알코올 솜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손톱깎이더라고요. 2주 동안 손톱깎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사실 누가 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외국에서 오래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치료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귀국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호흡기 꼽는 순간 하루에 병원비 1,000만 원씩 들고 한 2주 입원하면 5천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치료비가 나오는데 한국을 당연히 들어가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의 가족이시라도 아마 그냥 숨기고 한국 들어와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같은 비행기를 탄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신다는 생각은 하시고 비행기를 타시는 게 여러모로 조심을 하는 데 좋겠죠. 네,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또 자가격리하면서 여러분들께 한국 미리 오실 때 필요한 부분들 고려하면 좋은 부분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을 위해 힘써주시고 있는 많은 분들께 참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플라잉 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